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국내 143개 지역의 역사와 입지를 분석하고 우리 도시의 청사진을 그린 책 한국 도시의 미래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거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포착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 문헌학자이자 책의 저자이신 김시덕 박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 문헌학자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맞게 말씀을 드린 건가요?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도시 문헌학자 이러면요? 예, 전 도시를 원래 취미로 답사하기 전에 문헌학이란 걸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책을 보는데 그냥 독서를 하는 게 아니고 책의 무게부터 그 글자의 폰트의 종류라든지 네네. 잉크 종류 같은 것 하나하나가 그 사회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내는 직업이죠. 그거를 도시에 적용해서 네. 아마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실 만한 게 간판을 읽어서 어떻게 그걸 사회상으로 연결시키느냐. 제가 어제 강릉 다녀왔는데 네. 강릉 간판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가 이발소 말할 때 이발소라고 안 그러고 이용소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는 기름 뽑아내는 깨 같은 거. 그걸 제유소라고 합니다. 기름빵이라 안 그러고. 그래요? 그게 어디 말버릇이냐면 경상북도의 말버릇이에요. 네. 그 경북 분들이 관동 지방으로 올라온 거죠. 그런 이동 행태를 관판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를 책을 읽듯이 읽어내면서 사회상을 파악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데 그러면 도시 문헌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도시 143개 지역 외에도 많이 다니셨겠죠? 그렇죠. 네. 이번에 쓴 책에 색인에 집어넣은 게 143개고 네. 그거 외에 이제 이번 책은 이제 좀 실용적인 임장서에 가까운 거고 임장. 네. 부동산에서 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답사가로서 네. 이제 경제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 지역도 같이 다니니까 네. 훨씬 많이 다니죠. 이런 책은 누가 많이 보나요? 요즘 인기가 워낙 많으셔서. 예. 두루두루 보시고요. 네. 저는 이제 답사책류가 좀 있고 시리즈가 네. 이건 약간 좀 실용적인 책이라 네. 이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투자할 땅의 내력을 미리 파악할 때 네. 참고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은 도시의 역사라든가 현장 정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사진 같은 것도 좀 그렇죠. 첨부돼 있을 테고 당연히. 예, 사진은 제가 찍는. 직접 찍으세요. 예, 예. 질이나 입지 이런 설명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우리 국가의 안보 이런 거 예. 관련해서도 또 도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 원래 전공이 임진왜란입니다. 전쟁사. 그러세요? 예, 동아시아 전쟁사를 보는 게 원래였고 원래 전쟁과 도시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이 원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한국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경제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인구 구조만 보는 게 아니고 국제 정세나 전쟁이 어떻게 예를 들어 서울을 어떻게 키웠나, 부산을 어떻게 키웠고 목포, 인천을 어떻게 쇠퇴시켰나 이런 거를 볼 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럼 서울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서울은 일단 45년 8월 15일과 6.25 전쟁 이후에 하나는 재외동포들이 100만 명 이상이 귀국을 했고 하나는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내려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 거죠. 네. 그게 인천과 서울의 성장. 네. 한때는 인천 인구의 30%가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충청남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특히 태안반도 쪽. 그 당시는 고속도로 없으니까 배 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배를 타고 오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렇게 인구 이동과 교통망의 관계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공내전이라고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워서 공산당이 이겼잖아요. 네. 그 전쟁에서 만약에 국민당이 이겨서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면은 어떻게 됐어요? 서해안 지역은 굉장히 번성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부산급으로. 네. 한때 49년까지는 목포 군산이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네, 네. 마카오 신사라고. 그게 다 그런 시국을 반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다니셔야 되겠어요? 예. 많이 걸으시고 운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나요? 저 운전면허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중교통 네, 이용하세요? 대중교통으로. 아, 근데 사실 제대로 확인하려면은 운전보다는 맞습니다. 걸어 다니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더 많은 그 그렇죠. 삶의 흔적들을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낯선 지역을 처음 방문할 때 가장 눈여겨 보시거나 꼭 이곳은 꼭 방문하겠다. 뭐 이런 무슨 답사 원칙 이런 게 있습니까? 예.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를 갈 때는 버스로 가다 보니까 그 버스는 여러분들이 자가용으로 가시면 간선도로를 가지 않습니까? 네. 도시를 피해서. 네. 근데 버스는 중심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그 도시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끝까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나. 가운데는 시청과 초등학교가 있고 네. 끄트머리는 소방서와 중학교가 있고 아. 이런 식의 구조를 봅니다. 네. 그 기관 시설들이 위치한 것들을 보면서 요 도시가 핵심은 여기고 아. 이렇게 커졌구나라는 게 보여요. 아. 그걸 가장 먼저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방송국 영등포에 있으니까 영등포 500채 집인가? 아, 예, 예. 200채 집인가? 500채 주택. 근데 500채 주택이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아셨을까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문헌을 통해서 보시고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게 나중에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사진 같은 걸 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남겨놓으시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어떤 마을의 분위기를 알려면 그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봐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럼 왜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길고양이도 포함해서 집고양이도 이제 풀어두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고양이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동네는 좀 인심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오. 그리고 약간 말라 있고 사람 눈 피하고. 네. 근데 약간 가난해 보이는 동네라도 네. 고양이들이 사람한테 다가오고 어. 적개감이 없으면 이 동네는 전체적으로 분쟁이 없다. 아.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또 노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네. 노인들이 좀 질문 던질 때 약간 날카로우면 여기 뭔가 재개발 이슈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여기는 좀 평화롭구나. 그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은 곳을 가보셨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그렇죠. 많이 다니셨는데 어디 가시니까 가장 살기 좋고 이게 이 정도면 참 괜찮은 데다라고 느끼신 곳은 어디예요? 그런 질문을 늘 받는데 네. 늘 드리는 질문이 본인의 취향과 상황을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보셔야 된다. 아, 네. 제일 쉬운 게 더위를 타시냐 추위를 타시냐인 거죠. 네. 추위 타시는 분들에겐 최근 발견한 데가 제주도 동남부, 네. 한림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데가 참 따뜻해요. 근데 저한테 덥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저는 약간 더위를 타는 편이라 네. 저한테 좋은 거는 파주라든지 서부 지역 어. 또는 어제 갔다 왔던 강릉 같은 곳. 네. 눈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선선한 느낌이 들어서 네. 저한테 4월 좋습니다. 초에도 막 눈 오는 경우도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개별적으로 내가 뭘 좋아하나를 먼저 질문할 필요가 있다. 남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른바 인문학적인 방법론인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 그건 알겠는데 남이 좋다는 데를 가야지 우리가 돈을 벌고 하지 않느냐 이런 또 질문들을 하지 예.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책에서 그 앞으로 그 도시 개편의 방향을 3대 메가시티 그리고 6개 소권역 이렇게 제시를 해놓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보는데 좀 다른 기준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메가시티가 지금 책에서 쓰신 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메가시티하고 어떻게 좀 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의 정치권에서 말하는 메가시티는 시나 군끼리 연결시켜가면서 면적으로 확장해가자라는 건데 네네 면적으로. 예, 그죠. 선이 아니라 면으로서. 네네. 근데 제가 바라보는 메가시티는 교통망을 통해서 광역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수도권이라 그러면 경기도인데 네. 경기도 전체가 다 발달해 있는 공업도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양평, 가평, 연천, 그렇죠. 이천의 남부 지역 네, 네. 이런 곳들은 오히려 수도권 규제라는 것 때문에 역으로 이중 피해를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지역을 전 대서울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묶으면 안 되는 거고 네. 오히려 피해를 주고 반면 교통망을 통해 뻗어나가는 강원도 원주나 춘천의 일부 지역 네. 또는 서해선 열차가 곧 개통될 충남 홍성이나 예산까지 네. 서울에 좀 최전방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좀 초광역적인 선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망 위주로 맞습니다. 좀 파악을 하시는군요. 네. 더 많이 와닿네요. 그러니까 3대 메가시티를 지금 말씀하신 대서울권, 그러니까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원, 충남도 뭐 이런 데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대서울권 말고 또 뭘로 나누셨어요? 동남권, 네. 이제 한국의 콤비나트인 포항부터 여순광, 여수, 순천, 광양까지. 네. 그리고 대전, 세종, 청주가 중심이 되는 중부권. 네. 셋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대 메가시티 말고 6개 소권역은 또 어떻게 나누셨어요? 대구, 구미, 김천, 속권이 있고요. 네. 이 지역에서는 그걸 이제 메가시티로 부르는데 그러기에는 큰 도시가 2개 이상은 아니라서 네. 그냥 하나의 대구가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중부 내륙권
사람이 모일 건 아닌데 네. 하나의 권역은 이루고 있다. 네. 이제 중앙선 따라 움직이는 라인입니다. 아, 네. 그리고 동해안권 네. 이제 고성부터 요즘 핫한 양양이라든지 네. 삼척 네. 요즘 주목하는데 삼척이거든요. 그리고 울진 영덕까지. 아.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전북 서부 지역 네, 네. 그리고 전남 서부 지역 네. 제주. 아, 그렇게 6건이 네.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가 결국 말씀하신 3대 메가시티, 그다음에 6개 소호 권역으로 집중될 거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근거는 어떻게 집중되고 제시하셨습니까? 있는 거를 관찰했다는 거죠. 아, 네. 저는 이제 사회학처럼 이렇게 돼야 한다보다는 네. 실제로 답사를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더라라는 거를 보고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네. 그리고 특히 6대 권역, 소권역은 안타깝지만 일단 지금 대서울권이라든지 중부권 등으로 가기 위한 중간 전차지 네. 이게 3대 메가시티만큼 커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결국은 저는 한국의 인구나 산업은 3대 메가시티로 아주 집중될 거고 나머지 지역은 안타깝지만 네.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안타깝지만. 관찰입니다. 네. 자, 그 경기 인구가 지금 1,300만을 넘었다, 뭐 1,40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울 인구는 줄지만 네. 결국은 이제 경기하고 이렇게 서울을 다 합한 대서울권 네. 이 메가시티에 도시가 집중될 거라고 보시면 인구도 네.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가 주는 거와는 별개의 차원인 거죠. 네. 양극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수도권이 계속 그렇게 커지면 네. 지금 우리가 좀 걱정하는 부분, 강남 집중화 이런 현상은 계속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서울 균형 개발 아니면 전국 국토 균형 개발은 물 건너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균형 개발이라는 게 네. 그렇게 인위적으로 정책에 따라 되지 않는다고 느껴요. 제일 최근에 보여준 사례가 혁신 도시들의 상황들이죠. 네. 결국은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원래 있던 중심들에다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한 이제 A시와 B시의 중간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 그쪽을 좀 버리는 개발하고 바람에 싶었던 예. 거죠. 일자리도 그렇죠.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원래 도시들의 인구는 가만히 있기를 바라면서 서울 경기도에서 모길 바랬던 거예요. 결국은. 아,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새벽에 KTX 타고 전국을 다니는데 네. 답사하러 갈 때마다 새벽에 잠을 쫓아가면서 출근을 하기 위해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김천구민이 오송이니 나주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민들이 바란 대로 가지 않아요. 게다가 결국은 외국에서 안 오니까 주변 인구로 빨아들이니까 구도심도 쇠퇴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어차피 어떻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한 중부권 메가시티라든가 네. 동남권 메가시티를 좀 더 집중해서 그쪽을 맞습니다. 중심으로 좀 키워가는 거를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제 주로 관찰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한 가지 이제 당위성으로는 중부권이 커져야 한다. 다른 지역 분들이 서울이라는 게 문제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 분들이 뭐 하나 일을 보기 위해서도 4-5시간을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오페라를 보신다든지. 지금 의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SRT 타고. 네. 그러니까 중부권 딱 중앙 지역의 자리가 확고히 잡아주면 서로 좀 편하다는 그렇죠. 거죠. 어디든지 2시간 정도 오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과 청주라는 양대 도시가 있는데 네. 이 두 도시가 하나로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줄 것이 세종의 성장입니다. 네. 근데 세종이 아직 그렇게까지 그 접착제딩을 못하고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돼야 할 것 같다. 근데 세종도 사실 가면 너무 좋은데 네. 거기를 벗어나면 할 게 없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오랫동안 당위를 가지고 했어도 도시와 도시의 소멸 생성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 자체가 사실 최신의 도농복합 도시인데 조치원 복숭아 유명한 예, 예. 거기가 세종인데 여긴 인구 줄고 있어요. 예. 세종 내에서 그 해결을 못하면은 네. 중부권 미래가 어둡고 한국의 미래도 어둡다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어떤 해결책까지 제시하기 좀 어렵고 일단 좀 던져주시는 건데요. 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네. 그 기존에 사실 메가시티 추진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김포도 그렇고 네.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잘 되고는 어떤 특별히 이렇게 열매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없죠. 네. 늘 그렇죠. 근데 이번에 더군다나 또 이제 그 김포시를 예.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앞두고 또 계속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메가 서울론을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도시학자 입장에서요. 문헌학자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메가 서울론인데 네. 서울시장님이 탐탁 잘 아시죠? 그리고 김포시에서도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 6 정도
정도로 반대가 6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서울 중심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모든 사람은 서울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그런 자만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가 어때서? 내 김포가 어때서라는 게 강하거든요. 네. 특히 농촌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강 신도시 서울의 월경지인 건데 네. 일산이나 분당처럼 네. 이 지역 분들은 원하세요. 난 서울 사람이니까. 출퇴근을 서울도 또 많이 그렇죠. 하시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주로 만나니까 네. 김포 사람은 원하나 보다 생각을 하는 건데 막상 조사해보면 꼭 그렇진 않다. 안 그렇습니다. 네. 농촌이 강하고 내가 경기도 사람으로서 어때서. 그리고 만약에 통합되면 보나마나 각종 특수시설들이 김포로 올 건데 네. 한강 신도시 주변에 만들겠습니까? 저 농촌 지역에 만들겠죠. 공장이라든지 폐기물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아, 그래요. 그 이전에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신 어떤 글을 쓰셨나요? 인터뷰하신 맞습니다. 걸 봤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또 반대하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번에 용산 정비창에 뭐 100층 규모의 어마어마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대규모 그 개발 계획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각각 다른 문제가 던져졌는데 같은 용산이라서 묶어서 예, 여쭤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전 사실은 네. 이번에 과천쯤으로 내려오길 바랬어요. 아, 왜 서울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결국 청와대 벗어나서 한강까지 왔는데 네. 한강 전선을 못 넘었네요. 출퇴근하기 힘드셔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저는 뿌리 깊은 강북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조선시대 이래 그 압박이 컸다고 봐요. 그게 결국 행정수도 위헌 판결까지 갔던 거고. 그래서 최소한 과천이나 강남에 오길 바랬다. 그래서 저는 아직 부족하다. 대통령실이 강남까지요? 어이고. 그래서 저는 과천까지 가길 바랬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세종까지 와야죠. 절반이라도. 일단 국회는 세종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미적거리시더라고요. 세종시 갈 때마다 플랜카드 걸려 있는데 네. 매번 안 돼요, 잘. 여기 여의도보다 훨씬 크게 짓는다고 땅을 잡아놨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세종시의 도시계획 전체가 지금 스톱한 상태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은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 3분의 1은 여의도, 3분의 1은 세종, 3분의 1은 지역구 가시길 바랐는데 안 네. 가시겠죠. 네. 자, 그래요. 그 메가시티와 소권역으로 이제 도시가 집중되는 원인을 결국 인구 소멸로 네. 꼽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인구 소멸은 예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죠, 책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 좀 해결책을 조금 제시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라, 충청, 경상할 때 네. 나주와 충주와 상주가 지금 어떤가를 생각하시면 원래 이 소멸과 성장은 자연스러운 거다. 네. 예전에는 이름도 없었던 구미나 광주 같은 도시가 대도시 본 거 보면 네. 성장도 했고 쇠퇴도 하는 겁니다. 모든 도시가 다 성장하려면 마강교수 말하듯이 한국 인구가 1억이 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 소멸을 거듭하는 게 도시의 어떤 도시사라고 역사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강남을 만들 때 네. 다 같이 학교도 옮기고 뭐 하고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의지로 개발하면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게 행정수도였고 네. 혁신도시인데 네. 안 됐죠. 행정수도가 안 된 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이 3분의 1밖에 실현이 안 된 게 가장 크긴 합니다만 네. 저는 그래서 강남 집중 문제는 해결이 아마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 그래요? 네. 자, 그 며칠 전 그 지방 그린벨트를 20년 만에 푸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마침 얼마 전에 컬럼 쓴 거를 보시고 넣으신 거라 생각합니다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반자본주의라 생각해요. 자본주의적. 네.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는 당연히 묶어두니까 땅값이 싸잖아요. 네. 그래놓고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신도시 개발한다고 싸게 수용해버리는. 네.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국가가 박탈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린벨트 제도는 없어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 이제 많은 이슈를 지금 던져주고 예. 계세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절대로 해제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여론도 무척 많은데 네.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나 환경을 지키려면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예. 되는데 그렇죠. 사실 시간이 많지 네. 않아서 저희가 좀 제약 때문에 못하는 게 좀 아쉽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네. 말씀을 나누고요. 끝으로는 전국을 다녀보셨는데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좀 남아있을 지역 이런 네. 건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최근에 본 데 중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데는 네. 충북의 북부 지역인 음성이나 진천 네. 그리고 충남에서 서해안에 속해 있는 당진 서산 지역 네. 이 지역들은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청주도 현재 인구가 85만인데 아마 100만 찍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경기도 인접 지역들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쓰신 책이 한국 도시의 미래죠. 네, 이 신나영 저희 청취자분께서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출연자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네요. 김시덕 박사님이십니다. 네, 다 함께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시덕 도시문헌학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